자, 그럼 선생님들 초등 B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B형은 난이도나 제재 같은 경우는 좀 무난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난이도가 낮고 좀 쉽고 제재도 무난했다. 이렇다는 거는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적은 실수를 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B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B형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신 가채점을 한 분들 중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30점대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선생님들도 가채점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가채점이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B형은 그 정도로 난이도가 무난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실수를 덜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점수를 많이 받는 이런 시험이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진단평가, 시각장애, 통합교육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모두 통합이 돼서 나온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요. 이런 영역 간 통합을 굉장히 선호했는데 지금은 또 단일 영역으로 나오면서 단일 영역의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다가 다시 또 초등 같은 경우는 이런 영역 간 통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세이의 특성이고 나는 통합학급 교사와 시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협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세이의 특성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저시력 학생이고요. 피질 시각장애가 드디어 나왔네요. 피질 시각장애가 나왔고요. 그리고 낮은 시기능과 협응 능력의 부조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눈부심이 있고요. 글씨나 그림 등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으로 제시했을 때 더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글씨나 그림,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으로 제시했을 때 이걸 이야기하자면 대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원근 조절이 가능한 데스크용 확대 독서기를 사용하지만 원근 조절이 가능하대요. 읽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이 확대 독서기에서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배율 조절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밝기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등등등의 기능을 인출을 먼저 좀 해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기초학습 능력검사 읽기인데 바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사검사. 바사검사에서 학년 등가 점수가 4.4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학년 등가 점수는 연령 등가 점수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소수점으로 표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를 해석을 할 때에는 4학년 네 번째 달에 해당하는 평균적인 수준이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시 협력교수를 위한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사 협의 내용입니다. 통합학급 교사가 전체 수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교과 내용을 지도를 했고요. 팀별 학습 활동을 진행을 하고자 하네요. 이때 특수교사는 학급을 순회하며 전체 학생을 관찰하고 지원을 하면서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개별 지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판서를 볼 때 세이에게 확대 독서기 초점 조절법을 개별 지도했다라는 것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통합학급 교사는 전체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특수교사는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개별 지도가 들어갔다. 이때 우리가 사용한 협력교수의 유형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교수 지원이 적용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칸 보도록 할게요. 팀 활동 후 평가 실시 평가지는 평가 문항들이 단원의 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대표하는지를 같은 학년 교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원 분류표를 활용해서 비교 분석하여 확인했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네요. 평가지에 대해서 평가 문항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보겠다. 평가의 적합성을 보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타당도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대표한다라는 문장 자체가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학급을 순회하며 학생 요구 지원, 교세이가 평가지를 잘 볼 수 있게 확대 독서 기능을 설정을 확인을 했고요. 시험 시간도 1.5배로 연장을 해줬네요. 팀 점수를 산출하고 팀 점수 게시 및 우승팀을 보상하고 팀 점수 산출 시 오류를 확인해서 순회하면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기억을 해석하여 쓰고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타당도의 유형을 쓰시오. 해결했네요. 4.4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 4학년 네 번째 달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 학생들이 보이는 네 번째 달 학생들이 보이는 무슨 수준? 평균이라는 말을 써주셔야 된다. 평균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수준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타당도의 유형은 내용 타당도로 확인했고요. 이에 대한 내용을 해설서 24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4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은 학년 등가 점수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연령 등가 점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학년과 달을 소수점으로 연결하여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학년 등가 점수 1.2란 1.2란 1학년 둘째 달을 나타내며, 그러니까 표기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이 1학년 둘째 달 아동들의 평균 점수와 같다는 것이다. 이게 의미죠. 이게 의미. 그러니까 1.2는 1학년 둘째 달을 의미하는 거고, 얘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라고 한다면 학생은 1학년 두 번째 달의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즉, 아동의 원점수가 1학년 둘째 달 아동들의 평균 점수와 같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에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소문항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A를 고려하여 특수교사가 확인해야 할 나의 디귿을 쓰고 가를 고려하여 나의 리을의 예시를 한 가지를 쓰시오. 가의 A를 고려해보자. A는 눈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A는 눈부심과 대비입니다. 나의 디귿을 쓰고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선생님들이 그 밑에 두 번째 특수교사 칸에 있는 말, 나의 두 번째 특수교사 확대 독서기의 기능을 우리가 써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눈부심과 관련되어져 있고 대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큰 그 범위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비 안에 눈부심을 포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비를 우리가 조절해주면 눈부심도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갈 말은 색상 대비보다는 대비 조절 기능. 왜냐하면 확대 독서기 기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비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써주시는 게 더 좋겠다. 자, 가를 고려해서 나의 리을의 예시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이야기했네요. 수정된 답안지예요. 답안지, 평가 조정할 때 우리가 평가 도구로서 답안지를 지금 어떻게 준다라는 거죠? 수정해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열린 답안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썼냐면 답안지 줄칸의 간격을 넓혀준다. 혹은 답안지를 확대해 준다. 이런 식으로 열린 답안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나의 적용된 협력교수 유형을 명칭을 쓰고 우리 협력교수 유형 찾아줬죠. 교수 지원이라고 하는 거 찾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협력교수와 대안교수의 차이점을 쓰래요. 문제를 해석할 때 우리 아까 유특에서도 선생님들 제가 이야기했었죠. 자기관리 전략의 목적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략의 목적을 쓰라고 했다면 자기 점검의 목적을 쓰라고 하는 거다. 이 문제도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협력 교수와 대안 교수의 차이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1번에서 이야기한 협력 교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쓴다면 교수 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안 교수의 차이점을 써주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교사의 역할 측면에서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쓰실 때 교수 지원의 정의로 써주시면 되겠죠. 한 명의 교사는 전체 집단을 지도하고 다른 한 명의 교사는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해준다. 자, 대안 교수도 선생님들 써주신다면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한 명의 교사가 대집단을 지도하고 다른 한 명의 교사는 소집단을 지도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설 답안지 24페이지에 보시면 교수 지원 모델에서 지원 교사는 학급 전체를 순회하면서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하지만 대안교사에서 소집단을 담당한 교사는 보충학습, 진도 보충학습, 심화학습 등의 수업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안교수는 대집단, 소집단 이런 키워드들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 교수에 관련된 거 중등에서도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대안 교수하고 지금 교수 지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평행 교수 있죠. 스테이션하고 평행 교수 좀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팀 티칭이랑 평행 교수 비교하세요. 팀 티칭이랑 평행 교수. 잘 생각해 보면 교수 지원은 봐봐. 교수 지원은 집단 하나예요. 대안 교수는 집단 2개예요. 그쵸?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등도 집단 하나짜리하고 집단 2개짜리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뭐야? 팀 티칭이겠죠. 팀 티칭하고 나머지 뭐 있어요? 스테이션 있고 평행 교수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예요. 상이에요, 상. 제가 봐도 이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지금 상이 된 이유 자체도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여전히 이 문제에서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해지의 특성. 자, 초등특수 선생님들은 해지라는 말만 들어도 어휴 막 이러시더라고요. 문제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자, 내성마비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잘 보세요. 시각적 정보 처리 어려움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시각적 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뭐가 어렵다고 나와요? 얘가 원인인 거고요. 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원인인 거고 결과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림을 명확하게 변별하기가 어렵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시각적 촉진이라고 하는 걸 얘한테는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각적 촉진 제시할 수 없죠. 그 다음 왜냐면 시각적 촉진은 단서를 줄 때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주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로 인해서 자세를 자주 바꿔줘야 된대요. 자, 이렇게 자세 자주 바꿔줘야 되는 건 뭘 예방하기 위해서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긴장성 미로반사 TLR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학생의 밑에를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반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TLR의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자세는 제가 2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누워있을 때 대안적인 자세 뭐죠? 츠가이 자세로 옆으로 눕는 자세를 우리가 대안적인 자세로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앉기에서는요, 선생님들. 앉기에서는 그렇죠. 머리를 어디로? 중립에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반사가 비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해지의 보장구.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 해지 보장구 명칭 뭐라고 이야기하죠? 단하지 보족이라고 이야기한다. 명칭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해지 AAC 체계를 보니까 지금 매개체가 있네요.
스위치. 그럼 이 학생은 무슨 선택을 하고 있다? 간접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국어시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보시면 교실에는 해지에 자세 유지용 보조기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상황을 잘 봐요. 자세 유지용 보조기기가 없어. 웨지, 삼각 지지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웨지가 없다. 이렇게 한번 우리 결론 내려볼게요. 왜냐하면 TLR 학생들에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는 웨지잖아요. 그쵸? 근데 웨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해지 뒤에서 등을 받치고 옆으로 눕혀 악기 연주 활동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대안자세 나와버렸어요. 옆으로 눕혀서 악기 연주 활동에 참여시키겠다. 기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지가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가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자세 조절 방법. 그러니까 얘는 초점이 TLR이 아니에요. 초점이 눕기 자세예요. 눕기 자세 중에서도 어디예요? 옆으로 눕기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은혜 교수님 책에서는요, 순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옆으로 눕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위치시켜라? 중립에 머리를 위치시켜라. 그 다음 어디예요? 순서가? 그 다음이 팔다리예요. 그 다음이 팔다리고 그 다음이 보조공학 기기 제공이에요. 근데 이 보조공학 기기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머리 중립이에요. 머리 중립.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요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여기에다가 뭐 등받이를 제시한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위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줬거든요. 답이 여러 개로 갈릴 것 같으니까 교수님들이 상황 자체를 아예 조건화시켜 줬어요. 두 번째, 해지가 나의 보장구를 착용하는 이유. 자, 단하지 보조기기를 착용하는 이유는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서일까? 그렇죠. 구축 예방이에요. 단어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죠.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들 해설서 25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머리의 중립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그냥 머리의 중립만 선생님들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쓰시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얘가 지금 옆으로 누운 자세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옆으로 누운 상태라고 하는 것까지 써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1순위 키워드는 머리 중립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해지는 아킬레스건의 구축으로 발이 첨족 형태로 변형되어 있다. 따라서 발목의 지지, 변형의 심화 예방, 변형의 회복을 목적으로 단하지 보조기기를 착용하도록 한다. 구축 예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출처 한번 볼게요. 머리가 중심에 위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옆으로 눕기 자세를 취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중립에 위치하는지 확인.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팔 다리에 적절한 쿠션을 넣어준다. 쿠션 넣어주는 것도 사실 뭐예요? 보조공학 기기잖아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보조기기잖아요. 그죠? 전신이 이완되도록 한다. 장애가 심할 경우 등받이를 대주고 가슴 벨트로 안정성을 높여준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어디로 끝나야 된다?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머리의 중심이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 됐나요?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쉽죠. 근데 초등 선생님들은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 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여기에 시간 소요를 많이 하셔가지고 B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2번) 소문항 2번 한번 볼게요.
자, 다에서 교사는 혜지가 스위치를 눌러 원하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에 스캐닝을 지원했대요. 우리가 스위치 있는 것도 확인했고 문제도 스캐닝이라고 했으니까 간접 선택이면 그냥 좋네요. 교사가 어떻게 하는지 AS래요. 자, 교사는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의 상징을 보며 작은 북이라고 말하고 잠시 기다린대요. 자, 그림을 잠시 보시면은요. 순서가 뭐가 있죠? 작은 북, 큰 북, 징이에요. 자, 스캐닝을 할 때 우리 스캐닝 방법 두 가지 있어요. 시각적 스캐닝, 청각적 스캐닝. 그쵸? 시각적 스캐닝은 얘가 그냥 보고 작은 북을 보고, 그쵸? 큰 북을 보고, 징을 보고, 아니면 상징의 활성화 이런 것들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교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작은 북이라고 말을 했어요. 잠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캐닝 한 유형으로, 스캐닝의 유형으로 보면 얘는 청각적 스캐닝이에요. 자, 청각적 스캐닝 해줬어. 그랬더니 반응이 없었대요. 얘가 원했던 게 아니겠죠. 그러면 A에 들어갈 말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대로 쓰고 뭐로만 바꾸면 돼. 순서가 그 다음 뭐였지? 작은 북 다음에 큰 북이었잖아요. 그럼 큰 북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사는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의 상징을 보며 큰 북이라고 말하고 잠시 기다린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얘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지? 징까지 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청각적 스캐닝은 물어보는 문제였다. 아주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딱 집어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논란이 되는 3번. 이거는 신강론에서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21학년도가 아니라 21년도 지적장애 신강론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만한 그런 문제였다. 근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혜지가 스위치를 눌러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절차이다. 교사가 사용한 여기에 보시면은요. 체계적 교수의 명칭이에요. 이것을 강론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위계적 촉진 체계라고 설명해요. 체계적 교수, 위계적 촉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명칭을 쓰래요. 그럼 1번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스위치를 혜지의 손 가까이에 두고 어떤 촉진도 없이 4초간 기다렸더니 반응이 없었어요. 아니면 오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교사의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자, 가리킨 거는 지시, 몸짓 촉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정반응을 보이면 감아주면 되는데 정반응이 안 나타났어요. 오반응과 무반응이 나타났어요. 교사가 혜지가 오늘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말해볼까라고 말하고 4초간 기다렸다. 자, 촉진 체계로 이야기하면 얘는 지금 뭐가 들어간 거죠?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언어적 촉진이 들어간 거예요. 아까 유특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죠? 언어적 도움에 대해서 예시를 써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언어적 촉진을 그냥 그대로 줬어요. 그쵸?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랬는데도 무반응이나 오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 언어적 촉진 다음에 개입이 큰 거. 시각적 촉진이지. 근데 얘는 시각적 촉진 쓸 수 없다고 했어요. 특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시각적 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각적 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림을 명확하게 변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어떻게 내렸지? 시각적 촉진 사용하면 안 된다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 촉진 다음에 개입도가 큰 거는 시각적 촉진이긴 하지만 얘는 시각적 촉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적 촉진 다음에 개입 정도가 큰 게 뭐예요? 모델링이죠. 그러니까 이 B에 들어가는 건 뭘로 써야 돼? 모델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스위치를 눌러 악기를 선택하는 시범을 보인다. 모델링을 보인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 교사가 혜지의 손등을 가볍게 톡톡 건드렸대요. 자, 신체적 촉진인데 무슨 신체적 촉진이죠? 부분적인 신체적 촉진이고 교사가 혜지의 손을 잡고 스위치를 눌렀으니까 전체적인 신체적 촉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보시면 문제 3번에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체계적 교수의 명칭을 써라. 자, 촉진, 단서를 주는 개입 정도가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개입 정도가 커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최대 촉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말을 써라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B에서 교사가 시행하는 방법을 해제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써라. 보세요. 해제 특성을 고려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해지의 특성을 고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각적인 촉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B는 모델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설서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위계적 촉진 체계라고 해서요. 이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책도 그 위계적 촉진 체계를 설명하면서 교사가 활동에 따라서 촉진 체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촉진만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위계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사가 선택한 촉진들 중에서도 위계를 만드는 거. 만약에 이 학생에게 반응 촉진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학생한테 무조건 몸짓부터 시작해서 시각, 언어, 모델링 다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필요한 촉진 체계들만 뽑아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학생에게 도움이 많이 필요할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체적 촉진만 선택을 하거나 그러면 신체 촉진이 너무 개입이 크니까 모델링 촉진과 신체적 촉진을 쓰자. 그러면 개입이 적은 것부터 모델링 쓰고 신체 쓰고 이렇게 해서 위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촉진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은 최소에서 최대로 그리고 최대에서 최소로 지원적인 위계적 촉진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문장에 들어가 있죠. 자, 이 책이 박승희 교수님 책이에요. 지적장애인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과학사 책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의 357페이지에 보시면 최소 최대 촉진과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촉진의 방향이 제시가 되면서 가장 개입이 적은 것을 뭐부터 안내해주고 있다? 몸짓부터 안내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선생님들 아까 그 유아 문제 있었잖아요. 유아 문제에서도 가장 개입이 적은 거를 뭐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지시부터 이야기해줬다고. 신체, 그치? 신체.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있었죠? 신체 다음에 시각, 언어, 지시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도 여기에서 근거를 한 거예요. 몸짓, 지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세요? 책 근거가 유특, 초특 다 근거가 여기라고요. 그 다음 구어, 시각, 시범, 부분적 신체, 전반적인 신체. 자, 이 두 가지는 신체적 촉진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어깨를 톡톡 치거나 살짝 팔을 잡거나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의 손 위에 손을 얹는 지원 완전히 손을 잡고 활동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전반적인 신체적 지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요 순서로 선생님들이 외워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최소 최대 촉진과 최대 최소 촉진 체계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중특에서는 이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 그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면 이런 촉진 체계를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논란이 되는 거는 항상 그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보자? 예시를 보자라는 거예요. 예시인데 저는요 이 부분적 신체적, 전반적 신체적 이 두 가지의 예시를 써라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중등에서.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잘 봐주시고요. 구분해서 잘 봐주시고 전반적 신체에 뭐가 나와 있어요? 손 위에 손 안내법 이거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큰 문제 하나 해결했네요. 자, 3번 문제도 선생님들이 쉬운 문제인데 좀 실수를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체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성찰 일지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는 기본교육과정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초과정 내용이 같이 결합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내용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습 문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건을 잘 배열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AB 규칙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 물건을 잘 배열했다. 무오류 학습이 됐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류 없이 학생들이 물건을 잘 배열을 했대요. 이제 AB 규칙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쵸? 잘 정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영이는요. AB 규칙을 습득은 했대요. 습득은 했대요. 그러면 이게 무오류 학습이잖아. 습득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얘는 그 기술을 지금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배웠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정확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가끔 순서가 틀리고 모양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자, 순서가 가끔씩 틀렸다. 정확도가 습득 수준에서는 정확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숙달 단계 수준에서는 정확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속도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나영이도 AB 규칙에 익숙해지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주의 집중력이 부족해서 오래 연습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나영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나영이에게 고정 비율 강하게 올해 교수님들이 강화 스케줄에 좀 꽂히셨나 봐요.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을 적용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일의 다양한 규칙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한 상황과 자료가 아닌 다른 상황과 자료에서도 규칙대로 배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사용한 상황과 자료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규칙대로 정반응이 나타나겠다. 일반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반화예요? 자극 일반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에서는 우리 다 제가 적어드렸어요. 규칙성과 대응,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2번 보겠습니다. 학습 단계에서, 디귿의 학습 단계에서 나영이를 위해 교수 목표로 삼아야 할 기술, 능력을 쓰래요. 자, 디귿의 학습 단계. 습득하였으나 정확도가 낮고 모양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속도가 낮고.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는 유창성, 즉 숙달 단계에 필요한 유창성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속도, 정확성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아니면 이거를 종합해서 선생님들이 유창성이라고 쓰시거나. 문제에서는 학습 단계 명칭을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단계에 필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숙달 단계에서, 즉 유창성의 구성 요소를 써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리을을 적용한 예시를 쓰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리을,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인데 여기서는 어떠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았거든요. 몇 회를 활용해서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설정한 비율로 쓰시면 돼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나영이가 정해진 횟수만큼 규칙에 따라 배열하면, 정확하게 배열하면 스티커를 제공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정해진 수만큼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 뭐 3회, 뭐 2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정해놓고 쓰셔도 괜찮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미음에 해당하는 일반화의 유형을 써라. 자극 일반화 우리 찾아줬죠? 자, 이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들 해설서 26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26페이지에 13출시 중등 A형 2번 문제를 변형한 건데요. 여기에 습득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그 기술을 습득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가를 보시면 가에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숙달 단계고 유지 일반화 이런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윤지가 직업 검색하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게 문제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실 때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속도와 정확도로 그 능력 기술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답안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유창성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출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해결하셨을 것 같은 문제인데 좀 논란이 되는 문제는 소문항 2번이죠. 청각장애 문제인데요. 청각장애 문제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왔어요. 자, 미라의 특성을 보니까요. 일단 보청기를 사용하고 구어 위주의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한대요. 구어 위주의 의사소통. 말하기죠. 말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을 잘 듣지 못하고 지적장애가 있는데 의사소통 전략을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발화수정 전략이 나오든 의사소통 전략이 나오든 이거 두 개 비교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나오겠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얘기 전략, 회복 전략. 만약에 이거 안 보더라도 우리 자동화돼서 인출하면 얘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수정 전략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볼게요. 수업 중 교실 밖 소음으로 인해서 듣기에 방해가 되어 창문을 닫는다. 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 볼륨이 적절한지 점검하여 조정한다. 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교사와 가까운 자리를 옮겨 앉는다. 자, 보세요. 소음. 그쵸? 그 다음 보청기 볼륨. 그 다음 자리 옮기기. 이 세 가지가 단서가 돼서 수정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이거를 가지고 제가 그때 모의고사 때 중등 선생님들께도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발화수정 전략하고 이 의사소통 전략의 차이점 발화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청자와 화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통적인 목적은 뭐다? 무엇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의사소통의 유지다. 이게 공통적인 요소,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요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들어가세요. 자, 교사학습 과정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1번 문제에서는 구어지도를 위해, 구어지도 말하기 지도죠. 자, 사용한 의사소통 전략은 수정 전략이고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청능학습, 청능 훈련의 단계를 쓰래요. 자, 청능 훈련의 단계 같은 말로 듣기 기술의 단계죠. 변별, 전해, 인식, 변별, 확인, 이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게요. 수업에 사용할 물건이나 악기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물건이나 악기를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설명을 듣고 올려놨어요. 지시 따르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건 무슨 전략이에요? 음의 이해죠. 무슨 단계? 음의 이해 단계.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 근데 정확하게 쓰려면 봐봐요. 나의 디귿중 하나를 지문자로 나타낸 것으로 지문자가 의미하는 바를 순서대로 써라라고 했어요. 지문자는 교사가 보는 방향이다라고 한 단서도 줬고요.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선생님들 시읒, 오, 기어, 오 이렇게 써야겠죠. 그쵸?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었던 중등 문제에서 선생님도 혹시 솜사탕 문제 기억나세요? 그것도 순서대로 썼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채점이 어떻게 됐었냐면 단어로 썼어도 채점이 됐었단 말이에요. 솜사탕을 써서 채점이 됐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체크를 보고 시읒, 오, 기읒, 오 이렇게 썼던 선생님들이 많으면 이걸로 정답이 갈 거고 만약에 속어라고 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속어까지도 정답을 해줄 수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저는 답이 두 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속어라고 쓰시거나 이러면 모두 정답. 자, 나의 A에 적용된 과학과의 기초탐구 과정.
제가 기초탐구 과정 틀리면 안 되죠. 기초탐구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거 한 가지를 쓰고 리을의 5개념을 바르게 고쳐 써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기초탐구 과정 뭐 있습니까? 관찰. 그래. 중등이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다 인출이 안 되는구나.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그다음 의사소통 이렇게 그 기초탐구 과정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를 한번 볼까요? 소리의 크기에 따른 콩의 떨림을 살펴보자. 자, 이거는 초등 선생님들이 아마 슬기로운 생활에서 기능을 봤다면 이 살펴보기라고 하는 것이 기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발전이 되면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북에 콩 뿌리기, 북을 세게 또는 여리게 두드리며 콩에 떨리면 살펴본다. 살펴보기 때문에 관찰입니다. 관찰. 살펴본 거예요. 나의 오감을 활용해서 살펴본 거예요. 자, 북소리는 북을 세게 칠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5개념이죠. 여기에서 지금 확인했잖아요. 5개념이 아니라 과학적 개념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북소리는 세게 칠수록 그치, 큰 소리가 난다. 높은이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긴 강도로 이야기하니까 데시벨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도 선생님들 어렵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기본교육과정 실과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장애를 통합한 문제예요. 자, 선생님들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건강에 이롭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한다.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실천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과에서 이야기하는 영양. 무슨 영양입니까? 식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이롭고 안전한 식품의 선택, 골고루 먹는 식습관. 일상생활 영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영양.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밥상을 차릴 거래요. 교사가 모델이 된 동영상을 보여줬고요.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골고루 먹는 균형 잡힌 밥상을 차릴 때도 접시에 반찬 고루 담고 접시에 올려놓고 밥과 밥상에 놓는 이런 상태들이 나오게 되고 학생의 건강상 특이사항을 고려해 식단 구성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사장애를 좀 떠올려야 돼요. 대사장애. 페닐케톤유증. 그치? 그 다음에 단풍나무 실어증이 아니라 실업증. 이런 대사장애들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1번. 핵심 영양. 일상생활 영양 찾았죠? 2번 볼까요? 반두라. 관찰학습 하위 과정 단계 명칭을 쓰고 얘는 그래도 좀 쉽게 단계 명칭 써라. 역시 반두라 나오면 주파 운동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B에 적용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한번 봅시다. 건강에 이로운 음식. 교사가 도입 동영상에 나온 이로운 음식을 설명을 했고요. 도입의 동영상을 보고 학생이 어제 먹은 음식과 교사가 먹은 음식에서의 이로운 음식을 찾았대요.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에서 학생이 이로운 음식을 찾아 붙임딱지로 붙이며 범주화했다. 그 다음 학생이 새롭게 배운 이로운 음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시연하고 노랫말로 만들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죠. 기억할 수 있도록, 시연할 수 있도록. 무슨 단계예요? 파지 단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6대 영양소 중 4가지 이상을 쓰래요. 4가지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다 쓰시면 돼요. 뭐 들어가면 될까? 버터,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물, 무기질, 비타민,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4가지 찾아 쓰시면 되는 거라서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자, 3번 볼까요?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건강상 특이 사항이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유의점 하단에. 그쵸? PKU예요.
얘는 뭘 분해하지 못하죠? 단백질. 건강상 특이사항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냈을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식단을 점검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자, 식단 점검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식단 점검이니까 PKU랑 연결해서 꽂히셔야지 식단 점검만 꽂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음식을 제외하고 PKU 학생에겐 제공해야 될까요? 단백질을 만드는 페닐알라닌. 페닐알라닌의 음식이 포함되어져, 그러니까 이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어야 되겠죠. 페닐알라닌이 단백질 구성 요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페닐알라닌이나 이거 못 쓰겠어. 그러면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한다.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해 볼까요? 그럼 얘네한테 뭐 줘야 될까? PKU 학생들에게 그럼 뭘 줘야 될까? 솔직히 단백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단백질을 제외하고 낮은 단백질, 저단백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한테 많이 줄 수 있는 요소는 곡류예요. 곡류와 채소가 함유가 된 음식 요소를 이 학생들에겐 제공해 주는 것이 식단 관리예요. 자, 우리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야기할 때 2차 예방에서는 PKU 학생에겐 식이요법 해야 된다. 그 식이요법이 뭐냐면 단백질을 낮춰주고 곡류나 야채를 많이 먹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식이요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 제시한 적응행동 3가지 기술 중 어떤 기술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적응행동 3가지 기술 나올 거다. 문제 난이도 낮추면 이거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응행동 3가지 뭐예요? 개사실. 그러면 C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볼까요? 접시에 반찬 골고루 담기. 반찬을 담은 접시를 밥상에 놓기. 숟가락, 젓가락을 밥상에 놓기. 밥가국을 밥상에 놓기. 개념 있어요? 개념적인 거에 대한 내용 있어요? 사회적인 것, 규칙 지켜라. 이런 내용 있어요? 실제에 관련된 거죠. 일상생활에 관련되어져 있는 적응행동 기술. 그래서 실제 적응행동 기술이에요. 자, 선생님들 해설서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2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페닐케톤요증이 백은혜 교수님 책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볼까요? 페닐케톤요증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장애 인자나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엄격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2차 예방이죠. 통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이 식이요법은 페닐알라닌이 제한된 음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식이요법은 페닐알라닌이 제한된 음식으로 구성된다. 아까 제가 이거 왜 그 식단에만 꽂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케톤 식이요법이랑 선생님들이 헷갈려서 쓰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케톤 식이요법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뭐야? 누구야? PKU잖아요. 그러니까 PKU의 식이요법으로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먼저 그러면 케톤 식이요법은 언제 쓰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 발작 예방이에요. 그리고 그 케톤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이요법 조절 어떻게 해주는 거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함량을 낮춰주고 지방은 올려주고. 자, 먼저 아동에게 매우 낮은 페닐알라닌 수치의 처방전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낮은 수치의 음식을 제공했다가 점차 야채나 페닐알라닌 수치가 낮은 다른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동들은 페닐알라닌 수치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페닐케톤요증 아동들은 자, 여기를 잘 봐주세요. 중등 선생님들은 과일, 야채 같은 단백질이 적은 식품과 소량의 시리얼과 곡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이것이 식이요법이에요.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견과류, 땅콩, 버터, 콩류 등의 고단백질 음식은 피해야 된다. 이런 고단백질 음식을 피해준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6번 문제는요. 선생님들 올해 뭐가 열렸나요? 올해 뭐가 열렸죠? 공부하시는 분 모르시죠? 올림픽 열렸습니다. 올림픽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패럴림픽도 열렸습니다. 올림픽이 열렸으니까 패럴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예요. 출제 의도는. 항상 그 시대의 시사를 좀 반영하는 문제들을 시각장애에서는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시각장애 학생의 주요 특성이고 나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3, 4학년고 골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볼이 나온 거예요. 골볼 규칙이. 여기 보니까요. 학습 매체. 이 학생은 묵자와 점자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네요. 시각장애 학생인데,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묵자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진행성이 난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나 같은 경우는 시각, 촉각, 청각적인 정보를 활용한대요. 그러니까 시각을 대안하는 대체 감각들도 지금 쓰고 있다. 정기는요, 터널 시야와 야맹증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병수를 보니까 FC인데 우리 FC를 시각장애에서는 뭐라고 분류하죠? 교육적 맹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 수로 셀 수 있는 거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력이 110데시벨.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복장애 학생이네요. 자,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이거를 초과정에서는요. 팝스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요. 그거는 그냥 건강체력평가예요. 그런데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는 팝스 D로 이야기를 해요. 명칭이 조금 달라요. 선생님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니셨을 때 학창 시절에 우리 앞으로 몸을 굽혀서 팔이 몇 센치, 다리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체력평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은 L자로 앉아서 구부려서 유연성 평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다 팝스예요. 그게 다 팝스인데 장애 학생들을 위한 팝스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4명 모두 기억 영역에서만 낮은 등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단원 지도 계획을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 달리기, 심폐지구력이에요. 자, 안전한 게임 방법을 익힌다. 그래서 경기장 라인 알고 페널티 규정 익히고 체력 증진을 보니까 얘는 줄넘기예요. 얘는 호흡과 관련된 거거든요. 폐활량에 관련된 운동이거든요. 폐활량을 증진시키는 운동이 줄넘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오래 달리기하고 줄넘기는 폐활량에 관련된 건데 이 오래 달리기는 필수예요.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조건인 거고 줄넘기는 폐활량이라서 선택 요소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둘 다 할 수 있어요. 자, 공격 기능 익히기, 볼 굴리기, 굴러오는 공 소리 듣고 수비하기, 쪼그려 자세, 허들 자세, 무릎 자세를 실시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요. 첫 번째 그 자료에 골볼안대, 보호대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팝스의 하위 영역을 쓰고 병수에게 적합한 D의 방법을 쓰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팝스의 하위 영역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심폐지구력이고요. 그 다음에 병수를 보면은요. 병수는 아까 중복장애였잖아요. 시각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청각에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에게는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가이드 와이어를 설치해서 잡고 달리는 걸 해줘야 돼요. 자, 그거 잠깐 해설서 볼게요. 해설서 보시면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팝스 D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각각의 그 지적장애, 정생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심폐기능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걷기나
오래 달리기다. 그 다음에 선택으로는 폐활량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줄넘기 이런 폐활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학생들은 휠체어 오래 달리기로 들어가요. 이런 그 변경 사항들을 좀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한번 쭉 그 검사 요인을 보시는데요. 아마 초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팝스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건 장애 학생이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운동 길라잡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 이 자료를 업로드를 해놨어요. 자, 트랙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 와이어를 설치하여 잡고 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문제에서 보시면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자, 1차 시에 보시면 자료 및 유의점에 보조 인력 없이, 그쵸? 보조 인력 없이 운동장 트랙 달리기를 지도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보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지금 보조 인력하고 같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 학생이 혼자 독립적으로 달릴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지금 트랙이 있는 곳에 뭐가 설치가 되어져 있죠? 가이드 와이어가 설치가 되어져서요. 이게 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손이 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휴지곽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와이어를 잡고 달리는 이런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 자, 문제에서 제가 6번 문제를 제가 지금 지워버린 것 같거든요. 잠깐 여기 자를게요. 자, 계속 들어갈게요. 병수에게 적합한 D의 방법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보조 인력 없이 운동장 트랙을 달린다. 그러니까 가이드 와이어의 설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게임에 참여한 학생을 고려한 리을의 제작 방법을 쓰고, 자, 리을 한번 볼게요. 자, 리을은 경기장 라인 알기예요. 경기장 라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지금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시각장애 학생들, 그 다음에 또 중복장애 학생들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청각적인 단서 사용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병수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촉각에 대한 것만 들어갈 수 있다. 경기장 라인에 도출된 선을 만들어 촉각으로 인지하고 대비를 높여준다. 이거 답안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점자예요. 미음의 종류 중 하나인 다음에 점자 카드를 목자로 쓰시오. 미음의 종류 중에 하나다. 미음이 반치 카드거든요. 자, 반치 카드 중에 이 글자를 보니까 선생님들 이 점자에서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찍혀 있으면 띄어쓰기예요. 이거 맞았어도 띄어쓰기 안 하면 틀려요. 6학년 2반 이혜성 선수 그거 기억나세요? 그 문제? 그 문제에서도 띄어쓰기 안 하면 틀렸거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선생님들 이거 답이 아이, 쉐이드, 띄우고 반칙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수하신 선생님들 중에 이 띄우고 이 쉐이드 이렇게 쓰신 선생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내가 점자를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갔어도 이게 그 상황에서 진짜 실수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요 띄어쓰기는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다. 읽을 때 요거를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문항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체적 안내법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왜? 중복장애였잖아요. 중복장애였기 때문에 신체적 안내법 물어볼 수밖에 없다. 자, 중복장애 교수 방법 중에서 신체적 안내법 있고 또 뭐 있었죠? 촉각적 모델링, 손 위 손 안내법, 손 아래 손 안내법. 손 위 손 안내법에 관련된 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또 낼 수밖에 없는 건 신체적 안내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겠죠. 자, 신체적 안내법 쓰려면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체적으로 안내해주는 거니까 교사가 손으로 학생의 신체 각 부위를 접촉해서 볼 굴리기에 적절한 자세와 동작을 취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교사가 학생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로 나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022학년도 대비 공립특수학교 초등과 유치원 선생님들이 보신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들 그 중등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이렇게 확장돼서 나오겠구나. 혹은 이런 문제들이 재탕에서 제재가 다시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 가셔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당황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모르면 누구나 다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거기에 너무 시간을 오래 써서 내가 풀 수 있는 다른 문제를 못 풀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습장애에서 시험 전략 배우셨죠? 필라테스, 디지털 스코어 전략. 우리 공동적으로 뭐 얘기했었죠? 어려운 건 넘겨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 전략도 같이 좀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